이 법안의 내용만 좀 좋다면 한국 전체 제조업한테도 되게 좋은 그림이 나올 것으로, 혹시 이런 수혜주들이 빠질 거예요 아마 그 발표 후에는.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원유에 대해서도 좀 오펙 플러스 웨이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바이든의 그 인프라 투자 대규모 뭐 3조에서 지금 4조 달러까지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이번 주에 뭐 발표할 예정인가 보죠? 네, 그러니까 조 바이든의 이제 2차 경기 부양책이죠, 이게. 네. 첫 번째는 이제 이미 전 국민한테 돈 다 살포해줬고, 두 번째가 4조까지 얘기 나와요. 4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천조가 넘는데 엄청나네요. 정말 뭐 이건 상상이 안 가는 돈이고요. 이렇게 많은 돈이 풀리니 달러가 강세일 수 있을까 하는 좀 생각도 들기 들어요. 이 많은 돈이 풀리니까.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만 좋아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좋아져서 네, 오히려 맞아요. 또 이 돈이 세계의 돈이 또 다 맞아요. 미국으로 막 빨려 쏠리니까.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양측이 충돌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말 막대한 돈이 이 미국에서 이제 투자가 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여기 이제 발표될 내용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몇 번의 이런 이제 인프라 투자들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경기를 부양시킨 이제 그 전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일단 두 가지인 것 같긴 해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포함될 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죠. 일단 이제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도로 짓고 뭐 교량, 지하철. 그 혹시 미국 지하철 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열악합니다. 그리고 통신도 잘 안 터져요. 솔직히 저도 이제 미국 한번 가봤지만 정말 인프라는 답답하더라고요. 진짜 우리 한국 그 제가 딱 그 인프라 때문에 그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바로 빨리 한국 가고 싶더라고요. 불편해서. 진짜 너무 불편해가지고. 어쨌든 대중교통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겸사겸사 해가지고 미국의 인프라를 한번 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이번에 들어가는 인프라 중에서 친환경 투자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 친환경 투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아직 얘기는 안 나왔는데,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번 법안에 미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는 이제 2030년부터는 뭐 그린카, 친환경 차만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법안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건 2차 전지한테 엄청난 호재죠. 그렇죠. 솔직히. 예. 그리고 현대 기아차한테도 나쁜 뉴스가 아니고 친환경 생태계로 완전히 키운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은 태양광 풍력 회사들한테도 되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인프라 관련해가지고 아마 이제 수요일이니까 뉴스들은 나오겠지만, 일단 거기와 관련돼서 지금 그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가 있으니까 요거 잠깐만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주요 항목으로는 육상과 해상 교통 쪽에서는요, 세부 내용이 노후화된 도로 교량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거 개선하고, 친환경 버스, 그 다음에 교통수단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잖아요. 그런 거 감축. 그 다음에 항만이나 수로 같은 거를 이제 준설하거나 보수하는 거. 요게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통신은 예상하셨겠지만 5G 인프라망 구축하고,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는 역시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친환경 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충전 시설을 많이 늘려주고, 지능형 전력망을 전환하고,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개발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잘 사는 동네도 있을 거고 약간 되게 뒤처진 동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낙후된 그런 쪽에 대해서 투자를 활성화하는 그런 법안이 아마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본다라면은 결국에 친환경에다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SOC 투자 있죠. 이게 다 아우러지는 것 같아요. 규모가 워낙 크니까. 근데 보셔야 될 거는 3,400조 중에 어느 게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할지. 이게 진짜 그날 그렇죠. 발표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날 한번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31일 날 발표하는 건가요? 네, 31일 날 이제 아마 저녁에 발표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발표한다고 바로 집행되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의회를 또 통과해야 되겠죠? 돼요. 통과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의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원하는 법안은 이거다. 이 정도 돈을 하는데 너네들이 허락을 해달라. 승인해달라.
근데 그 내용을 공개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우리 지난번 방송에서 이야기했을 때 그때 여기에 그린 뉴딜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공화당 의원들이 좀 반대하지 않을까 이런 네. 이야기가 좀 있었죠. 맞아요. 그때 이제 그린 뉴딜 관련해서는 사실 공화당 의원들이 조금 이제 약간은 이쪽보다는 화석연료 쪽에 원래 그 트럼프 그렇지. 대통령이 그쪽 계열이잖아요. 네, 그래서 텍사스. 친환경보다는 파리 기후협약도 막 탈퇴했기 때문에 그쪽 라인이 맞는데 근데 약간 이런 얘기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서로 좀 딜을 하지 않을까. 뭐냐면 요새 막 증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앨런 재무장관도 세금 올려야 된다 막 이러니까 이건 공화당 되게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증세를. 그래서 증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미루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대신에 그린, 야 너네가 그린 하는 거 우리가 좀 해줄게. 약간 이런 식의 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짜로 한번 공화당이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도 나오게 되는 걸 봐서는 분명히 이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이 녹색 법안이라고 그러죠. 이 녹색과 관련된 친환경과 관련된 투자 규모가 어쨌든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 되게 유리한데 그 규모가 줄어드는지 아니면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지 깜짝 뭔가가 나오는지 그걸 진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31일까지는 좀 되게 좀 기대감은 어쨌든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친환경에 대한 정책이 나온다고 하면 배터리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네.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기업들이 가장 최수혜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중에서 근데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이게 제조 기반이 좀 약해요. 그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텔도 뭐 파운드리 투자한다고 하는데 인텔도 사실 그동안 못했잖아요. 제대로 그렇죠. 기술력이 부족해가지고 그 미국 기업들 중에 혹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세계 10대 배터리 회사 중에 미국 기업이 몇 개 있었어요. 지금 존재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가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미국 회사들도 지금 잘 안 될 정도로 근데 결국에 이런 것들이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되면 그 미국 기업들이 못 만드는 우리나라만의 장점 있는 제조 회사들 있잖아요. 이 회사들은 진짜 날개를 다는 거죠. 미국 시장 가가지고 어쨌든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세금이 안 들어가요. 또 그런 제품들은 관세 면제 같은 게 있으니까 되게 좋을 수 있고 저는 그리고 우리 한국의 LG전자나 아니면은 그 현대기아차도 왜 좋게 보냐면 그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바이 아메리칸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다 공장이 있어요. 그동안 잘해왔어요, 되게. 경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미국에 오히려 증서를 더하면 이제 혜택이 들어갑니다. 예, 혜택을 되게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세를 많이 부과하지만, 미국 내에서 생산 물량이 많은 업체들은 세금이 면제당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메리트 같아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한테는 되게 좀 기회 요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기회 요인을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전 세계에서 제조업으로 경쟁하는 국가가 한국과 대만이거든요. 한국과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네, 일본은 좀 부품 쪽이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근데 미국에서 중국 못합니다. 그렇죠. 지금 미중 문제 갈등도 네. 심해지고 있는데. 미국의 공장을 어떻게 져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수혜를 한국이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법안의 내용만 좀 좋다면 한국 전체 제조업한테도 되게 좋은 그림이 나올 것으로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 인프라 관련 ETF 추천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네네. 뭐 미국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여기 보니까 되게 많아요. 뭐 PAVE라고 이게 티커입니다. 티커인데 요게 이제 20억 달러 정도 되고 2종 규모인데 이게 글로벌하고 미국 이제 같이 들어가는 인프라 개발 ETF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규모가 좀 큰 것 중에서는 그 이제 한 20조 원 정도 되는 규모가 하나 있습니다. XLI라고 산업 섹터에 들어가는 이제 펀드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업도 있어요. 뭐 골드만삭스가 꼽은 바이든 인프라 정책 수혜주라고 골드만삭스가 그냥 아예 네, 그냥 대놓고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몇 개만 그냥 말씀드리면 유나이티드 렌탈이라고 건설용 장비를 대여해 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캐터필러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캐터필러. 그다음에 커민스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뭐냐면 차량용 엔진, 산업용 발전기를 만드는 회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일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수자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회사예요. 어차피 뭐 상수도나 이런 것도 할 거니까 그 관련돼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글 머티리얼즈라고 하는데 건자재 회사입니다.
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시멘트. 음.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으니까 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기업들도 얘기할까요? 네, 해도 괜찮겠죠? 괜찮죠. 예. 한국 기업들은 뭐가 있냐면 이제 요건 삼성증권하고 키움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를 추정해서 그 보고 이제 적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가 뭐 대표님이 되게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거 내가 이 녹화를 했는데 내일 타이밍이 내보내려고 좀- 했는데 아침에 네, 첫 번째는 두산바켓. 음. 예, 다들 아시겠지만 얘는 대형 건설 장비가 아니고 아주 작은 네. 소형 주택 단지에 있는 소형 건설 장비 회사고, LS가 또 수혜줍니다. 왜냐하면 LS가 슈페리어 액세스인가요? 그 미국의 그 전선 업체가 있어요. 뭐 그래요? 인수한 게 있어요, 예전에. 그 당연히 전선도 많이 필요하니까. 그다음 풍사는 당연히 구리 많이 쓰니까 좋고, 그다음에 세아제강 지주가 미국산 철강제를 사용할 때 수혜를 받는데요, 세아제강이. 그리고 역시 친환경 하나솔루션 다 아실 거고, 현대일렉트릭도 이게 송배전 설비, 뭐 변압기라든가 전력 설비 많이 깔아야 되잖아요. 예, 인프라 투자할 때. 마지막으로 진성TC는 이제 미국 캐터필라사 아시죠? 캐터필라에 납품하는 굴삭기 부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수혜주로 좀 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시점이 근데 우리가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들어가면 항상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나오기 전에 사실 먼저 사야 돼요. 그치. 그리고 막상 발표하면 다음날 거의 빠지고요. 미리 올라서. 근데 인프라 투자가 이제 시작이 되면 이게 단발성 이벤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빠지면 어느 정도 며칠 정도 빠질 수 있어요. 그때를 이용해서 재매수하시면 좋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설주 기억나세요? 건설주 예전에 그 2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 이제 정부 쪽에서 이제 건설 대책 발표한 날 있잖아요. 그렇죠. 그날 기대감으로 미리 다 올랐다가, 물론 좀 공공주택이 나오면서 실망도 했지만 주가가 다시 원위치 됐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다 원위치 됐어요. 다시 올라갔어요. 왜냐면 그 정책은 안 바뀌거든요. 공급 정책은. 그러니까 이걸 힌트로 삼으셔가지고 혹시 이런 수혜주들이 빠질 거예요, 아마. 그 발표 후에는.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이게 큰 흐름상으로는 또 가는 그림이니까. 그래서 그걸 좀 잘 좀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앱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앱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이번에 이제 오펙 회의에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그 이란이 참여한다 네.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좀 약화되고, 네. 그때 우리 다뤘지만은 네, 그 맞아요. 한국에서도 압류됐던 자산들에 대해서 풀어주는 네. 거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면은 중동 건설 그 개발 붐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네. 수혜받을 때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우리 삼성 엔지니어링 얘기 네, 나왔었죠. 삼성이나 뭐 그때 옛날에 데님 산업이 많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근데 이번에 뭐 그 어쨌든 핵 문제 때문에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란을 풀어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요새 또 돌아가는 사안이 좀 복잡해진 게 갑자기 이란이 중국하고 또 손을 잡았어요. 이게 선택의 아니, 폭이 있는 그러니까, 거야. 야, 나 여기도 잡고 여기도 할래. 이래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또 화나거든요. 그렇죠. 야, 너네 거기 왜 잡어? 우리가 제재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또 제재가 안 풀어질 수도 있어서 참 이게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참 줏대가 없다고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미국이 칼자를 쥐고 있으니까 미국이 제재를 풀어줄 때까지는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이란이 만약에 참여를 했을 때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사우디가 증산할 수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우디의 입장이 제일 중요해요. 지난번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왜 유가가 올라갔냐? 사우디가 증산 안 한다고 했거든요. 다 증산한다고 봤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하게 되면 유가는 빠집니다. 근데 어쨌든 증산을 또 안 한다면 결국엔 지금 유가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가가 안 빠지겠죠. 유지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오펙 플러스 회의는 조만간 좀 열릴 텐데 진짜 잘, 특히 원유, 요새 개인 투자분들 중에서 원유 선물 ETF로 엄청 사셨대요. 작년에. 아니 이거 갑자기 또 지난 여름에 네, 악몽이 또 또 떠올라서, 아이고 유가 저도 안 빠지길 바래야 될 것 같아요. 그 분들이, 그러니까 그 개인 투자분들 이렇게 매수한 현황을 보니까 일주일 동안 봤는데 원유 선물을 왜 이렇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어쨌든 원유에 대해서도 좀 오펙 플러스에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댓글을 보면서 가끔 걱정이 되는 그 분들 성향이 네. 보이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전망이 하락할 것 같다, 아니면 지금처럼 뭐 유가가 이런 식으로 될 것 같다 이야기하면은, 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 해지 차원에서의 어떤 뭐 계획을 세워볼 수 있죠. 인버스를 뭐 조금 네. 해가지고 해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상승 쪽에다 해가지고 뭐 얼마 산다든가. 근데 가끔 댓글을 보면은 그러니까 곱버스 몰빵, 맞아요. 아니면은 아. 이주식 몰빵, 이런 말들을 되게 쉽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약간 이 투기적인 성향이 너무 이 기본적으로 바탕 위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거는 진짜 저도 예전에 상담도 많이 해드렸지만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치. 그 성향 자체를 아무리 해도 바꾸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기왕 그렇게 뭐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사실, 선택하는 거니까. 대신에 그런 분들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 단타를 하세요. 괜히 그런 투기적인 상품을 장기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길게 포지션을 잡고 가다가 그러니까 작년 기억나세요? 작년에 곱보수 하신 분들이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내가 포지션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잡았으면 역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로스컷을 잡아가야 되는데, 에이 지수 빠지겠지, 더블디 뭔데더라, 이것 때문에 버티시다가 그냥 거의 반토막 나신 분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투기적인 상품은 좀 진짜 짧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상품이 가진 특성을 모르면서 하시는 모르면서. 분들 자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이런 줄 몰랐는데, 네. 그냥 곱봤으면 그냥 내가 100에서 샀는데 그러면 뭐 지금 한 20대 쓰면 20%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근데 뭐 틀리잖아요. 틀리죠. 그게. 완전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상품 설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투기적인 상품은 주로 파생 상품이 되게 많은데 진짜 꼭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만약에 원유 선물을 내가 사고 싶으면 차라리 그 유튜브에라도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잘 알려줍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 5분이면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알고 투자하는 거랑 모르고 투자하는 건 진짜 엄청난 차이니까 꼭 대표님 말씀대로 그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런 어떤 반응의 글들이 보이면은 지금 괜찮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또 같이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베팅할 만하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따라가는 분들, 뇌동매매 하시는 분들. 그러다가 정말. 맞아요. 근데 참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10만원, 5만원짜리 버리기 쉽지 않잖아요. 아니면 주머니에 바깥에 금방 흘릴 수 있게끔 삐져나오게 못 그러잖아. 그러죠. 근데 몇백, 몇천 이런 돈을 너무 그냥, 쉽게들. 맞아요. 그냥 흘리고 다니세요. 너무 쉽게 흘리는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맞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어떤 투자를 하실 때는 명확하게 네네. 파악하시고 책임하에. 참 근데 그 투기적 성향은 어쩔 수 없어요. 네. 다 하시고 싶은 분들은 결국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후회를 하더라도 근데 후회하시지. 사실 짧게만 하시면 크게 안 다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치 투자처럼 생각해서 막 맞아. 가져가세요. 잠깐 동안 했지 않은 건데.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